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봅니다. 자, 제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STX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포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현대중공업은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원래 현대중공업이었었는데 여기서 분사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공 자본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까지 시장에서는 흡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공 자본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할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이유는 지금 조선사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장기간 겪어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자, 그럼 정부에서는 조선사들이 왜 필요한가요? 수주한 계약을 보면 지금 여기 수주 목표를 지금 현대중공업 기준에서는 연간 수주 목표의 138%를 달성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6조 8천억, 그리고 특수선 부분에 1조 3천억, 그리고 해양 플랜트 1조 3천억 이렇게잖아요. 여기서 138%, 38%의 초과 수주 달성이 지금 성공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나온 오피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배가 지금 수주를 받으면 뭐 뚝딱 해가지고 뭐 다음 달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앞으로 나오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지금 나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터지고 있는 고가 수주의 아예 그냥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손익분기점을 이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 목표치에 대한 항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 부분 6조 8천억, 그리고 특수선 1조 3천억, 그리고 해양 플랜트 1조 3천억. 해양 플랜트를 제외한 조선 그리고 특수선 쪽은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별 수주를 해왔다는 건 뭡니까? 돈 안 되는 건 안 한다. 그렇죠? 과거에 장기 적자를 봐왔었던 해양 플랜트 부분, 그렇죠? FLNG 부분 이쪽은 왜 장기 적자를 봐왔을까요? 수주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또 할까요? 절대 아니죠. 안 합니다. 안 했으면 안 했지.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살짝 주춤했잖아요. 5월과 6월 달 이 초반까지 이 주춤한 게 고가 돌파한 이후에 매물 소화하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쪽에서 중국에서 메탄올 선박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약간 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붙었습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앞서서 실적을 보면 지금이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밝혀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자, 한 달 동안의 외국인 매수세 900억. 이것뿐입니까? 한국조선해양. 자, 어때요? 900억. 그쵸? 이것뿐이 아니죠. 삼성중공업. 자, 3천억. 어떻습니까? 개인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 중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삼성중공업 올라갔죠.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자, 올라갔죠. 현대중공업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외국인이 올라가면서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매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도 올라가면서 매집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올라가는 구간,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맞춰서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실적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적자를 계속 봐왔죠. 8천억, 3천억 이렇게 봐왔죠. 이 현대중공업 봐서 그런데 이거 분사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한국조선해양을 더해야 돼요. 그렇죠? 1조 3천억, 3,500, 이 더해야 됩니다. 이걸 모아놓은 게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 보면 어때요? 장기적자 봐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그리고 올해 흑자 예정인 게 4,600억밖에 안 됩니다. 실적 개선해가지고 와 잘 나왔다 한 게 연간 목표치 4,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실적 개선이 돼도 적자를 메울 정도의 폭은 아직 안 나온다. 근데 지금 수주가 27년까지 가득 차 있다. 28년도 슬롯부터 지금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발주를 넣은 선사들부터 지금 예약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 선가에 대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조 선가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적인 이해를 하는 것만이 조선주에 대한 그쵸 가격을 이해하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주가는 자,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똑같잖아요. 그쵸?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분산을 하더라도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거 두 개는 굳이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자, 그런데 삼성중공업 그렇죠? 이렇게는 우리가 분산 투자할 수 있겠죠. 분산 투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산도 시점에 대한 좀 그런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함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분사 관련돼서 그쵸 분산 투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 업종하고 B 업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뭉쳐서 나오잖아요. 같이 그쵸? 자 보시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간 이 폭 딱 빼고 여기까지 한번 보잖아요. 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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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등락이에요. 그러면 이 등락하는 과정에서 뭘 봐야겠습니까?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한 달 동안 이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실제 결과를 이쪽 그쵸 여기 매매 내역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이고요. 지금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매수했나요? 제가 올라가는 구간 수익 어때요? 36%. 가격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필요하고 제가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의 타점을 잡는데 영상으로도 남길 거예요. 근데 실시간으로 내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그쵸 계속해서 매집 구간이 위쪽으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보고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 기준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한다. 이게 끝입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차야 돼요. 자 보세요. 최근에 매매한 종목들 리가캠바이오 오늘 시장 안 좋았죠. 어저께 매수했습니다. 어저께도 시장 안 좋았어요. 근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 매매하니까 오늘 시장 안 좋았는데 2.7%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바이오 하나 또 샀습니다. 유한양행. 자 어저께 매수했고 오늘 어떻습니까? 시장 안 좋았는데 1.3%또 올랐어요. 그렇죠? 이거 말고 알테오젠. 자 바이오 종목군들 실적 안 좋다고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건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알테오젠 지금 적자입니다. 이거 실제 그쵸? 알테오젠이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쵸? 한 달 동안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답이다. 우리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뭐 세력의 목표가니 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정배열 딱 만들고 돌파하는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 오히려 안 될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왜? 토크가 차 있으니까. 지금 토크 수주 들어오는 거 예약 건수는 언제부터예요? 28년부터입니다. 그럼 28년 이후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수주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28년치. 그럼 24년 지금 진행 중이니까 24, 25, 26, 27 4년치 일감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4년 동안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실적 폭발적으로 뜁니다. 그럼 지금이 오히려 저가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보유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걸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 이 가격대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